네, 이번 시간은 제12장 자본입니다. 이 교재의 마지막 챕터죠. 자, 우선 자본의 의의와 구성부터 보겠습니다. 우선은 자본을 이야기하기 전에 자본주의 사회의 구성원과 그 역할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우리 재무상태표를 T 계정으로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돈을 어떤 식으로 투자를 받고 그 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면, 먼저 부채는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려오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자본은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는 개념이죠. 혹은 투자자는 주주라고도 하겠죠. 자, 저기서 보시는 것처럼 주주와 채권자가 있습니다. 이 주주와 채권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을 합니다. 자금을 조달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주주와 채권자들은 청구권이라는 걸 획득을 하게 되는데, 주주의 경우는 배당 금액에 대한 청구권이 있고, 그 다음에 돈을 이익이 생겨서 어느 정도 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받는 거죠. 그게 이제 배당이 되겠고, 채권자의 경우는 원금과 이자를 가져갈 수 있는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받은 돈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의 경우에는 먼저 유형자산을 사겠죠. 유형자산을 사서 그 다음에 재고자산을 만들 것이고, 그러면 그 재고자산을 팔아서 현금화시키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돈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남은 돈이 있다면 그 돈들은 자본으로 다시 추가를 시켜서 이익잉여금이 될 것이고, 그 돈들을 다시 재분배, 재투자를 하겠죠. 그렇게 해서 또 유형자산이나 재고자산을 구입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영업활동을 해서 물건을 팔고, 그다음에 또 현금화를 시키고, 이런 과정이 매년 계속되는 겁니다. 자, 기업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회계의 주인공이죠. T 계정, 재무상태표 이런 것들을 그리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만든 장부를 때문인데요. 자, 기업은 위에서 보신 주주나 채권자들로부터 받은 자본을 사용해서 경제적 자원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자산이 되겠고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주주나 채권자의 부를 극대화시켜주는 것이 되겠죠. 주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이나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가 상승이 된다면 부가 극대화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채권자 같은 경우는 이자를 받음으로써, 그리고 원금을 돌려받음으로써 부가 더 극대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경제적 자원은 여기서 자산이라고 하는데, 자산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채와 자본을 더해서 만드는 거고, 우선 이 식을 한번 보시면요, 자산은 채권자 지분, 소유주 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채권자 지분이 바로 부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소유주 지분이 바로 자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계 등식이 하나 등장하게 되죠. 이거는 회계 원리 때부터 우리가 계속 배워왔던 건데, 가장 기본적인 식이 되고, T 계정의 차변과 대변의 합이 같다라는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이다라는 표현이 가능해지는 것이고요. 그 이외의 것들은 용어 설명이니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자본의 구성인데요. 자본은 총 5가지로 카테고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재무회계 이렇게 공부를 하실 때에는 좀 수고스럽겠지만 이 자본의 구성 5가지를 좀 암기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보지 않고도 자본의 구성 요소 5가지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한다면, 자본부터 이익 잉여금까지 이 5가지 카테고리를 보지 않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그 각각의 카테고리, 이거는 이제 집으로 치면 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방에 살고 있는 계정 과목들을 보시면, 우선 자본금에는 다 이름이 자본금인 계정 과목들이 살고 있다. 그리고 앞에 보통 주냐, 우선 주냐 이런 식으로 그 자본금의 성격이 달라지는 건데, 구분하는 기준은 보통 주냐, 우선 주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주 같은 경우가 보통 배당을 많이 받는 주식이고, 보통주는 일반적인 주식들 배당도 받지만 그렇고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데,
특히 어른들 같은 경우는 주식을 잘 모르시니까 보통 현대차나 삼성전자를 많이 사잖아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이 두 가지를 사셨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선주를 사시고 계세요. 우선주를 사서 그것에 해당되는 배당을 다 받기 위해서 장기적인 재테크 차원에서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식으로 우선주를 주로 사고 계신데 우선주의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배당금을 좀 더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본잉여금과 자본 조정이 있는데요. 이름이 비슷한 계정 과목들이 두 개를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이름이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비슷하니까 차이점만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되겠습니다. 우선 보시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랑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랑 이런 식으로 매칭이 됩니다. 글자가 거의 비슷하죠. 글자가 거의 비슷한데 우선 자본잉여금은 뭔가 플러스 되는 느낌이 있고요. 자본 조정은 마이너스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자본 조정은 자본에서 차감적인 항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마이너스 항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름에도 보시면은 차익이라든지 여기 차손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플러스 느낌이냐 마이너스 느낌이냐 자기 주신 처분 이익에서도 이익이라 돼 있고 여기는 손실이라고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다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우선 이런 대표적인 것들만 짝을 지어서 기억을 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자본조정 중에서는 그런 마이너스 느낌이 나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자기 주식이라는 계정입니다. 보통 다른 회사의 주식을 우리가 취득을 하게 되면 투자자산이나 혹은 뭐 당좌자산 쪽으로 그렇게 자산으로 인식을 해야 되지만 내가 발행한 주식을 내가 취득했다. 이건 이제 다른 목적이 있거든요. 소각을 한다든지 뭐 처분을 한다든지인데 그럴 때는 내가 발행한 주식을 내가 취득했다고 해서 자산으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자본의 차감적인 항목으로 보고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식 선택권, 스톡 옵션이죠. 이것도 자본 조정 항목에 있다는 거. 이 두 가지만 우선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계정 과목들이 어느 카테고리에 들어가는지를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본의 구성 카테고리 5개를 먼저 외우시고요. 두 번째는 각각의 계정 과목들이 어느 방에 속해져 있는지를 구분하는 그런 연습을 좀 하시는 게 나중에 공부할 때 좀 좋습니다. 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의 경우에는 여기 이름을 보시면 기타 포괄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거고요. 평가라는 말도 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회사업종 환산이란 말도 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평가 이런 말.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로 기억하는 방법은 기타 포괄손익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있으면 이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구나. 혹은 평가, 환산 뭐 이런 단어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은 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의 소속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국제회계 기준의 경우에는 손익계산서 아래쪽에 또 기타 포괄 손익이 기록이 되게 돼 있죠. 그 부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익잉여금의 경우는 우리가 수익 활동을 통해서 생긴 이익의 남은 돈, 잉여라는 말은 남은 돈입니다. 뭐 그런 돈들인데 그 돈을 그냥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대로 적립을 시키면 이익준비금이라는 계정이 되고 혹은 그것과는 별개로 회사가 임의로 적립을 해서 향후를 도모한다면 임의적립금이 됩니다. 그래서 임의적립금이라는 카테고리 안에는 적립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계정들이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름을 그냥 풀로 다 외우려고 하시지는 마시고요. 키워드 위주로 해서 준비 혹은 적립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이익잉여금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수익 활동을 통해서 남은 돈입니다. 남은 돈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이름이 되고 이건 이제 손익계산서 아래쪽에 있는 당기손익이 되겠죠. 그게 자본으로 넘어오면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카테고리 계정 과목이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 회사가 손실이 났다면 결손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또 말씀드릴 거는 요 자본잉여금과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의 차이를 좀 알아야 되는데 우선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 둘의 공통점은 둘 다 남은 돈, 잉여금입니다.
자, 근데 이제 어떤 거래로 인해서 남았느냐에 따라서 성이 달라지는 거죠. 자본거래는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로 인해서 자본거래를 하면 내가 가진 주식, 우리 회사 주식 등을 거래하다 보니 생긴 잉여금, 남은 돈이란 뜻이고 이익잉여금은 손익거래라고 해서 손익계산서에 흔히 기록되는 그런 거래들로 인해서 남은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은 돈을 그냥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립을 시킨다. 이거 전부 다 이제 향후를 위해서 적립을 시켜 놓는 거죠. 그리고 이 이외의 금액을 배당을 합니다, 보통. 자, 그럼 자본에 의해 구성을 함으로써 여기서도 이제 금융상품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될 건데요. 우선은 금융상품이라고 해서 보유자와 발행자 측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자본을 보기 때문에 발행자 측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부채 이거는 이제 부채가 되는 거고 우리 회사 입장에서 지분상품은 자본이 되는 거고 자 그럼 자본 성격의 금융상품을 왜 지분상품이라고 부르느냐라고 했을 때뭐 옆에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금융부채가 아닌 지분상품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도 한번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뭐 계약상의 의무가 없거나 계약상의 의무가 없거나 이런 식으로 뭐 되어 있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부채와 자본을 구분할 수 있는 거는 부채는 무조건 갚아야 되지만 우리가 발행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갚는다는 개념보다는 뭐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우리 회사가 책임을 뭐 질 필요가 없다. 아예 없다가 아니라 좀 떨어진다. 이죠. 부채는 뭐 무조건 갚아야 되는 의무가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의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는 거고 자, 그리고 금융상품을 분류할 때 회계에서 말하는 겁니다. 회계에서 금융상품을 분류할 때는 법적 형식보다는 경제적 실질, 즉 국제회계 기준에서 정해놓은 대로 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금융상품을 분류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카테고리인 자본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본금 같은 경우는 주주들이 우리 회사한테 납입한 돈인데 키워드는 뭐냐면 주식수에다가 액면금액을 곱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액면이라는 단어를 아셔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오답으로 만들 때는 발행금액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5천원짜리 주식을 발행합니다. 이게 이제 액면에 적혀 있으면 액면가액이라 하겠죠. 액면금액. 5천원짜리인데 이거에 대한 수요자가 많다 보니까 7천원에 발행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회계 처리가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자본금이 5천이 됩니다. 자본금액 그 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액면금액이 자본금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자본잉여금이 들어가게 되고 이게 이제 2천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자본을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게 할인 발행이 된다면 5천원짜리를 예를 들어서 뭐 4천원에 발행을 했다. 시장에서 4천원에 거래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시면 자본금은 똑같습니다. 자본금은 5천입니다. 무조건 액면가액. 자 그리고 이때 이제 자본 조정이 됩니다. 자본 조정. 아까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1000이 되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괄호 표시를 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괄호는 마이너스란 뜻입니다. 실제 재무상태표에는 마이너스라고는 안 돼 있고 그냥 자본 조정은 당연히 마이너스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회계를 배우셨으니까 이 계정은 차감적 항목이구나 마이너스 항목이구나 뭐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회계랑 관련이 있는 법이 뭐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세법도 있지만 상법도 상법에서 자본제도가 있는데 이 부분도 무시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자본거래법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과 연계하면서 회계 처리를 다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주식의 종류라고 되어 있는데 액면 주식, 뭐 무익면 주식 등등이 있는데요. 자, 우선은 뭐 액면 주식이라고 해서 정관이나 주권의 액면 금액을 기록해 놓은 명시해 놓은 주식을 액면 주식이라 하고 그 다음에 무액면 주식은 액면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기명 주식은 주주의 이름 기명 기록하다 이름을 그래서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무기명 주식은 기록되어 있지 주주의 성명과 이름 주권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되는 않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고
이제 상법에서는 김영주식을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라 되어 있죠. 그리고 또 다만이라 되어 있고요. 이거는 뭐 상법이나 이런 데서도 문제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돼요. 정관에 있으면 무기명주식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점을 한번 볼 건데요. 우선 이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잔여재산 청구권의 우선순위라고 해서 무조건 부채부터 갚아야 되고, 그 다음 우선주, 배당 줘야 되고, 그 다음 보통주다. 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우선주의 특징은 배당에 대해서 보통주보다 우선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어머니도 배당주를 가지고 우선주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은 우선주가 보통주보다는 좀 주가가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배당 때문이 되겠죠. 하지만 또 뭐 차이점을 보자면 보통주는 경영 참가권, 의결권이라는 게 있는데 우선주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순수한 목적 자체가 배당을 좀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의결권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주를 또 누적적 우선주와 비누적적 우선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뭐 정의를 보시면 되겠죠. 자, 특정 연도에 배당을 미리 약정해 놓은 경우에는, 그런데 약정된 최소 배당률에 미달을 하는 경우에는 미달액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미리 약속해 놓은 배당 금액이 있다면, 근데 실제로 배당을 해보니까 그것보다 좀 미달되게 배당이 되었다면, 그 다음 연도에, 그 이후 연도에 미달액을 우선적으로 배당해 주는 거, 그게 이제 누적적, 시간이 지났지만 과거 거까지 소급을 해준다. 뭐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 비누적적 우선주는 그것이 안 되는 게 되겠죠. 자, 참가적 우선주와 또 비참가적 우선주가 있는데, 여기는 약정된 우선주 배당률을 초과하여 돈이 좀 남았겠죠. 배당을 다 했는데 좀 남은 경우 잔여 미처분이익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 추가적으로 이익 배당을 해달라라고 참여할 수 있으면 참가적 우선주고, 요거에 대해서 초과된 거에 대해서는 배당해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면 비참가적 우선주가 되겠고, 요런 거는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구분할 줄 아시면 되니까. 자, 요 예제 문제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전환 우선주라는 게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특정 기간 내에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으면 전환 우선주. 전환권이라는 단어는 뭐 여러 가지 챕터에서 나와요. 전환 사채 때도 전환권이 나왔었고, 지금 보시는 전환 우선주에서도 전환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전환한다라는 의미에서는 같은 이름이 되겠지만 어디서 어디로,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환되느냐에 대해서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름만 같다 정도로 아시면 되겠고, 그래서 장점, 뭐 단점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상환우선주 같은 경우는 미리 약정된 가격으로 나중에 상환할 수 있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주다라고 되어 있고, 상법에서는 또 일정 기간 내에 이익으로 상환할 것을 약정한 우선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장점과 단점 뭐 등등이 있는데, 뭐 우선 장점은 우선주니까 의결권이 없고,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장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따로 경영권에 대한 간섭을 받지 않을 거니까. 그리고 여유자금 있을 때 상환하면 되니까 무조건 지금 당장 배당해라는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고. 자, 그리고 뭐 이런 내용들은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주식의 발행 부분부터 한번 실질적으로 보겠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이걸 장부로 어떻게 정리하느냐, 그리고 이해관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기록됐느냐, 그 기록을 바탕으로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이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니까. 자, 우선 현금 발행입니다. 유상증자라는 말은 돈을 받고 주식을 발행하고, 그리고 우리 자산을 증가시킨다. 그게 이제 유상증자입니다. 우선 요 주식 발행도 액면 발행, 할증 발행, 할인 발행이 있는데, 뭐 가장 큰 차이점은 계정 과목입니다. 이렇게 계정 과목이고, 금액으로 또 예시를 들어보자면 발행 금액이 5,000원, 우리 주식 액면에 적혀 있는 게 5,000원. 지금은 여러분들이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거래를 하니까 주식 증서를 볼 일은 없겠죠. 하지만 옛날에는 증권거래소에 직접 가서 증서를 사고 뭐 이런 식으로 거래를 했었습니다.
자, 할증 발행은 액면 금액보다는 높은 금액으로 6천, 액면 금액은 계속 5천 픽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1,000이 발생하죠. 그럼 여기 이제 1,000이 되는 거고. 자본금은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5천 액면가액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할인 발행 같은 경우도 액면 금액은 5천 픽스 그리고 발행 금액은 3천이라고 한다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3천으로 기록이 되는 거죠. 2천으로 기록이 되는 거죠. 2천 차이 금액. 그리고 현금 준게 3천이 될 거고 우리 회사 입장에서 받은 거고 자본금은 5천. 어쨌든 분계는 우리 회사 입장에서 해야 되니까요. 그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3년 이내에 매기 균등액을 상각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요건 이제 뭐 상각을 하시면 되겠고, 요 부분은 분계를 예제 12-3번을 통해서 한번 같이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1월 1일에 액면 금액이 100인 보통주 5만 주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우선 요걸 먼저 곱해 보겠습니다. 5천만 원이 되네요. 그럼 액면 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주당 100에 발행했다. 이건 액면 발행을 뜻하는 거고요. 액면 발행을 했으니까 이 분계를 바로 가보시면 현금, 자본금만 처리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이제 2002년도입니다. 액면 금액 100 똑같죠. 만주를 했고요. 이번에는 주당 110원. 좀 비싸게 팔았네요. 그럼 이 두 개를 어쨌든 곱해보시면은 받은 돈이 110만 원이 되고, 자본금은 액면가액에다가 주식수를 곱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주발처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003년 같은 경우는 액면 금액 똑같이 100이고 5천 주고 주당 70 싸게 팔았네요. 자, 이때부터 이제 좀 잘 보셔야 될 게 생깁니다. 자본금은 똑같습니다. 액면 금액 100원인데 500주를 발행했으니까 곱해 보시면은 50만 원이 자본금으로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은 돈은 70원에 받았기 때문에 7호 35에 현금이 들어오고요. 그럼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처리가 나오는데, 아까 배운 거에 의하면 할인 발행이니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바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회계에서는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얘네들은 서로 상계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문제에서 주발초가 일정 부분 발생을 했었죠. 10만 원이. 그럼 우선 이 10만 원을 먼저 이렇게 적어서 없애주셔야 돼요. 없애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하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회계 원리할 때 아마 배웠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할인 발행 차금은 2년에 걸쳐서 상각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할인 발행 차금이 우선 5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균등 상각이란 말은 반반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2003년도 말에 5만 원의 반인 2만 5천 원이 상각이 됐고, 금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에서 없어지네요. 제거가 되는 것이고. 자, 그럼 이런 상황이라면 1년이 지났을 때 이렇게 됐다면 이제 남아있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여러분 얼마인가요? 5만원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었지만 그 중에 25,000원이 상각이 됐으니까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거 25,000원이 남아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25,000원 남아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2004년도에는요. 물론 아무 일도 없다면 2004년도 말에 상각을 하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또 무액면 주식을 2004년 초에 발행했다. 이런 표현이 또 나오네요.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우선은 처리하는 방식을 보시면 순 발행 금액이 200만 원인 무액면 주식 액면가는 일단 없어요. 근데 내가 받은 돈은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200만 원 현금 잡고요. 그 다음에 이사회에서 회를 해서 75%만 우리가 자본금으로 잡자라고 했기 때문에 자본금 150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 50만 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겠죠. 보시다시피 액면가액이라고 할 수 있는 자본금이라고 할 수 있는 금액이 150이고 이거를 좀 더 비싼 가격 200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럼 이 부분의 차이에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가 아까처럼 주발초라고 처리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발초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의 경우에는 서로 상계가 가능하다. 그래서 남아있는 게 있다면 먼저 없애주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없애주고 그리고 그 나머지 금액을 주발초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 이런 식으로 이제 회계 처리하는 게 바로 주식의 현금 발행입니다.